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모델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했던 작업들을 쫓아오면 각 그 분석 기법마다 우리가 최종 값들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 그 다음에 그 전에 디시전 트리 모델, 랜덤 포레스트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뉴럴 네트워크, 각각의 모델들에 대한 각각에서의 베스트 모델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그 베스트 모델 중에서 또 더 좋은 모델이 뭐가 있는지를 최종 모델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초 모델을, 베이직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그 베이직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최적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튜닝 작업을 해가지고 하이퍼 파라메타를 설정하고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해서 가장 옵션을 이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 베스트 모델을 뽑아냈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별로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베스트 모델, 이 모델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모델을 뽑았는데, 우리는 지금 목적이 전체적으로 보면 퍼스널 론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에서도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서 디시전 트리 모형을 이용해서도 최적화된 모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 리그레션, 이 각각의 네 가지 모델을 통해서 각각 모델별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에서 어떤 모델, 네 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베스트한 모델인지를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모델마다 또는 데이터의 성격마다 또는 문제마다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더 잘 맞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 각각의 모델마다 특징이 있어요. 디시전 트리는 설명할 수 있는 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쓸 거냐, 아니면 정확도가 중요하면 정확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할 거냐, 이제 그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연구자가 이제 모델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종 모델들을 비교하려 그러면 각각의 정확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숫자로도 비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프를 찍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ROC 커브를 우리가 찍었죠. ROC 커브를 우리가 화면에다가 우리가 찍어봐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ROC 모델에 있는 값들을 찾아오겠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bind rows라는 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는 빼고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부터 세 가지 모델만 비교해 볼게요. rf 언더바 AUC 값, 그 다음에 LR 언더바 AUC 값, AUC 값, 그 다음에 NN 언더바 AUC 값.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요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어보면 이 각각의 모델별로 값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업했던 그동안에 우리 모델들 쭉 작업해서 모아놨던 변수들의 값들이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스크립트를 다르게 하더라도 이 전체 프로젝트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변수는 같이 인식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쓰기 때문에 스크립트가 서로 각각의 스크립트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모델을 비교할 때는 스크립트 하나를 가지고 쭉 치게 되면 아마 1000줄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너무 이제 길죠. 지금 우리는 모델을 세 가지만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벡터 머신이라든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배깅 모델도 있고요. 다양한 모델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모델들을 다 하려 그러면은 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작업해 주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여기 보면은 RF AUC 값이 있고요. 여기 있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은 여기 우리 이렇게 그 밑에 제일 우리가 마지막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ROC 값을 해서 RFAUC 값 저장을 하고요. 그 모델 이름을 랜덤 포레스트라고 했는데 그 모델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LRAUC로 저장하고 모델명을 이렇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써놨죠. 이 밑에 이제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바인드로 해가지고 요거를 전체를 데이터를 묶었습니다. 전체 총 데이터를 봤더니 7449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 데이터를 바인드로 묶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찍어 보겠습니다. 지지 플롯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핑 해주고요. 에스테틱 해주고요. x 값을 설정을 해야 되죠. x 값은 우리 1 마이너스 밑에니까요. 우리 ROC 커버할 때 1 마이너스 우리가 스페시피시티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y 값은요. 우리가 y 값은 센시티비티 값이니까요. 자, 센시티비티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러 값은 우리가 점 모델을 써야 되니까 그냥 모델이네. 참 모델 값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먼저 화면에다 찍어 볼까요? 전체 선택해서 여기까지 한 거를 작업을 해서 화면에다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 배경 화면으로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지옴 언더바 우리가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넓이는 우리가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는 우리가 1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라인이 생겼죠. 모델별로 우리가 쭉 보시면 되겠죠? 그럼 모델에서 보시면 가장 우리 제일 상위에 있는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AUC 값이고요. 그 점 쭉 올라가시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값이 요거겠죠. 그러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AUC 값이 높은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찍어보면은 랜덤 포레스트 값이 AUC 값이 가장 정확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선을 좀 더 그려보겠습니다. 지옴 언더바 m라인이라고 해서요. 요거를 라인 스타일을 3번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순서대로 찍어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중앙선에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비교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비교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코오디네이트 값들을 이용해서 코오디네이트 중에서 equal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l을 하게 되면요. 이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여기 똑같이 1, 1인데 오른쪽으로 더 길어 보이죠? 그럼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정사각형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찾았으면 이거를 우리가 이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뽑아서 우리가 최종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수치로 보는 방법도 있었죠. 수치를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RF 베스트 리절트 있었죠. 요걸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찍어 보시면 RF 리절트 쇼 해가지고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베스트 모델이라 그랬죠. 그래서 0.993이 나오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얼마 값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62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는 최종적으로 보면 0.989가 나왔네요. 그죠? 보시면 우리가 수치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RF 랜덤 포레스트가 0.993으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가 0.989로 두 번째로 높고 리그레션 모델이 0.962로 세 번째가 높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값들에 따라서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제일 값이 낮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그죠? 이렇게 맞네요. 그죠?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이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최종 모델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뒤에 테스트하고 모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뒤에 있는 나온 모델은, 자, 이게 우리가, 자, 최종 모델입니다. 그죠? 우리가 최종 모델. 자, 선정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훈련 모델 만든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종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종 모델에서 보시면 여기부터 해서 쭉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에 했던 최종 모델입니다. 쭉 보면은 최종 모델 만들어서 데이터 불러오기,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만들고, 튜닝 모델 만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묶어서 여기로 만들었죠. 최종 모델 데이터 정리로 해서 여기까지 뽑아서 만들었고, 튜닝 모델 만드는 거 있었죠. 튜닝 모델 만들어서 튜닝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졌던 게 이 각각의 모델들에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모델을 선택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최종 모델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부터 이제 뽑아서 우리가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델 여기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카피해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다 쳤던 거죠. 다 쳐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듬는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모델을 우리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최종 모델을 우리가 워크플로우로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워크플로우의 베스트 모델을 우리가 워크플로우에다 넣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파이널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트리 워크플로우,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요. 트리 워크플로우가 아니고 우리는 뭘 뽑아야 됩니까? RFAUC 값을 우리가 최종 모델로 설정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최종 모델로 선정했기 때문에 RFACU가 아니고 우리가 RF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이널 워크플로우는 베스트 트리가 아니고 우리가 RF 베스트 값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F 베스트 값으로 우리 모델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앞에 우리가 RF 베스트 값을 우리가 골랐죠. 제일 좋은 값으로 이 값을 이제 갖고 와서 여기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값들은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다 이미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RF 베스트 값, 요 값을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죠? 여기 요 값들을요, 요 세팅 값을 우리가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RF 워크플로우를 파이널 워크플로우, 이 세 가지 워크플로우들 중에서 RF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 RF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거 있죠. 지난번에 그 랜덤 포레스트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레시피는 스텝 더미로만 썼고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썼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고, M트리라든가 트리 우리가 10개 정도로 세팅해 놓은 거 있죠. 요 값을 최종 워크플로우로 갖고 오는 겁니다. 예. 물론 단독 모델에서 여기까지 다 했어야 되는 거죠. 다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모델들을 만든 다음에 모델들의 베스트 모델을 비교해서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만 뽑아서, 이게 베스트 중에 베스트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최종 검증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RF 워크플로우하고 RF 베스트 값으로 파이널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파이널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거랑 틀린 건 뭐냐면은 여기 RF 워크플로우에서는 여기가 튜닝 값을 처음에 세팅되어 있던 거죠. 요 값을 갖고 오는데 튜닝 값을 우리가
RF 베스트 값으로 대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메인 아규먼트에 M3는 12로 대체가 됐고요. 미니멈 넘버는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튜닝한 결과값을 여기 RF 베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훈련 모델은 우리 파이널 트레인 피스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쭉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가 10번으로 바꿔주고 한번 해볼게요. 파이널 트레인 피스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트레인 풀 핏, 이건 우리가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이널 프레드 해주시고 오토 플롯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썸머리 해가지고 트레인 컴퓨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큐러시 값하고 뭐 쭉 나오는데 거의 1에 가깝게 나왔네요. 그죠? 훈련 값들이.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ASU 값도 한번 보시고요. 그 값을 플러스해서 찍어보면 거의 1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죠. 0.999니까. 훈련 모델이 더 적합하게 우리가 그 베스트 모델을 갖고 와서 찍어 봤을 때 훈련 모델을 이렇게 보면 거의 매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는 훈련 모델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가 훈련 모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 할 때 그 우리 폴드 값을 이용을 해서 K 폴드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3개로 해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검증을 한 건데요. 그 검증한 값을 가지고 그냥 바로 테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테스트를 해도 되는데 한번 트레이닝 데이터에 한번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해준 겁니다. 자, 오토플롯 해주고요. 트레이닝 오토플롯해서 우리가 리프트 커브도 한번 봤죠. 예, 그래서 리프트 커브도 보니까 아주 높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VIP 값을 보시면 중요한 변수들은 인컴, 패밀리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이제 진짜 중요한 테스트 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튜닝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검증, 밸리데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즉 트레이닝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계속 수정을 했고요. 그 결과값들 중에서 최저값을 찾아놨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워크플로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파이널 값들이 앞에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쳐주면은 자동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썸머리 해주고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0.999인데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 값은 0.989 정도 나왔네요. 그래 높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우리 모델해서 우리 AUC 값을 보겠습니다. 그죠? 아까 전에 0.989까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인 차트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우리가 그 리프트 커브도 보시고 파이널 핏 해가지고 VIP 값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즉 트레이닝 모델, 그 다음에 최적화된 모델, 트레이닝 모델, 우리가 테스트 모델까지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이 비슷한 값들로 계속 나왔죠. 그러면 모델이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널 컴퓨전 값하고 테스트 컴퓨전 값,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비교 값을 우리가 볼 수 있죠. 0.999였는데 0.989로 정확도는 나왔고요. 정확도는 요 표에 의해서 정확도가 나온 거고 F 매저도 0.994, 0.944 높게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AUC 값은 이제 0.98까지 이렇게 나온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C 커브를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트레이닝 AUC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테스트 AUC 값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유사하게 값에
차이가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 모델과 트레이닝 모델은 서로 우리가 이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트레이닝 모델이 테스트 모델하고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델이 잘 구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검증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미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델의 정확도만 가지고 보는 거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우리가 찾는 모델을 골라냈지만은요, 실제로는 정확도보다는 각 모델의 특징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도만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그랬죠. 기계학습 쪽 측면에서는 정확도를 찾아내는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 경영에 잘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어떤 모델을 썼을 때 가장 잘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또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론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싶다 그러면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나는 정확도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나 아니면 뉴럴 네트워크 모델 이런 걸 쓰게 되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명력에서 중요한 변수들을 물론 룰은 없어졌지만 중요한 변수들을 골라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기업에서 또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우리가 책에서 봤던 단순하게 하나의 모델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하고 이거를 또 합산을 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메이저리티 보팅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각각의 모델 중에 베스트 모델을 찾아서 썼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각각의 모델에서 나온 것들의 어떤 그 정확도를 같이 묶어서 또 보팅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좀 더 나중에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은요, 분석의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각각을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분석 방법들을 비교하는 거, 그 중에 베스트 모델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각각의 모델의 어떤 그 예측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팅이라는 게 투표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수결 보팅에 의해서 정확도를 또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는 것들이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실 때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장 정확도를 높일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물론 자동으로 우리가 튜닝 작업도 필요하지만은 그 튜닝 말고라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시피에서도 데이터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또 정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해가면서 실력을 계속 쌓으시면 나중에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 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슈퍼바이즈 러닝 쪽에서도 특히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하는 모델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리그레션 모델까지 하기는 너무 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아마 기초적인 우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우리가 다뤘고요.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뒤에 가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